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아우디 A5 스포트백 2019년식이고요 2020년에 출고를 한 그러한 차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약 2,500km 정도 이제 주행을 한 차량이거든요. 2,5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인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달 하고도 3주 정도 탄 후기를 조금 리얼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차를 바꾸게 된 계기는 전에 타던 폭스바겐 CC 2015년식이 이제 전손 처리를 하는 바람에 바꾸게 됐는데 그 뒤에 제가 많은 차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후보가 있었던 게 이제 BMW 3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뭐 볼보 S60 그리고 폭스바겐 아테온. 전에 타던 차가 CC였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느낌의 아테온도 이제 괜찮았고요. 뭐 티구안도 있었고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다가 현재 지금 이 아우디 A5 스포트백은 이제 아우디가 이제 국내에서 작년에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해외에는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이미 지금 공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차는 계속 못 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출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이 차를 구매하게 됐고, 지금 제가 이제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는 평균적으로 연비는 보통 고속도로를 달리면 14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시내에서는 보통 이제 9에서 10, 11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스피드를 즐기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달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우디 A5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디자인. 일단 아우디 하면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아우디 하면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의 주행 성능까지. 물론 전에 타던 폭스바겐 CC의 실내 크기보다는 이 차가 조금 작아요. 뒷좌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작은 부분이 있는데 큰 차 원하면 사실 국산차 사야죠. 그런 거는 뭐 일단은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솔린 차량을 타게 됐는데, 전에 차량은 이제 디젤이었고 40토크에 177마력. 근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37토크, 35토크로 알고 있는데 252마력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크가 중요한 거는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이제 토크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60km 이상 정도에서 치고 나갈 때는 일단 마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00km 이상 고속주행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력인데, 확실히 이 차가 공차 중량도 더 가볍고, 가벼운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연비에도 영향이 있고 일단 차가 나가는 거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게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아테온도 차가 굉장히 좋고 실내도 크고 한데, 이제 실내 안의 디자인이 뭐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 않아서, 외관은 뭐 다들 엄지척 할 정도로 외관은 멋있죠. 그런데 실내 디자인이 사실 저는 이 아우디의 요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따가 이제 실내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쪽 기어봉 쪽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앞에 이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은 게 아쉽긴 한데, 사실 저는 그거 큰 걸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행할 때 터치도 많이 쓰지 않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터치는 되진 않습니다. 근데 밑에 조그 셔틀로 움직여서 메뉴를 조작할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날씨가 좀 흐린 상황이죠. 비도 좀 오고 있는데 일단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실내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아우디의
특유의 이 계기판,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단 전동식 트렁크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이게 지금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열리는 트렁크의 넓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안쪽까지 짐을 실을 때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외관 리뷰할 때 언급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한 가지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S라인. 지금은 재고가 거의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S라인 패키지라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6,500만원 정도, 6,3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사긴 했지만 그 가격인 이유는 S라인 패키지에다가 휠이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이에요. 이 크기의 20인치 휠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차 크기에서. 근데 확실하게 주차를 해놓고 차를 봤을 때 20인치 휠이 갖는 그 중압감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물론 단점은 있죠. 타이어가 평평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 주행 성능은 좋은데 승차감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휠이나 타이어를 바꿀 때 수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는데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전에 타던 폭스바겐 CC도 마찬가지고 아테온도 갖고 있지만 전자식 댐핑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줍니다. 3가지 단계로 조절을 해주는데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CC나 아테온에서 느끼는 그러한 차이, 가장 높은 단계와 가장 낮은 단계, 물론 아테온은 더 많은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느껴지는 차이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체감상 승차감 모드나 다이나믹 모드에서 그 차이가 조금은 덜한데, 아무래도 이제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로 다이나믹으로 바꿨을 때 아무래도 나가는 출력이라든가 기어의 변속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느껴집니다. 서스펜션은 조금 딱딱해지는 것도 있고, 핸들도 당연히 딱딱해지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제 독삼사 벤츠, BMW, 아우디 중에서 일단 서스펜션은 그래도 아우디가 가장 말랑말랑한 편이고, 핸들도 가장 부드러운 편이에요. BMW나 벤츠를 시승을 해봐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차를 고를 때 옵션이나 차 성능들 디자인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 그러니까 편의 기능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차도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독일 3사나 폭스바겐, 볼보 등등의 이제 수입차들도 옵션이 굉장히 잘 들어와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있죠. 실제로 이제 반절 주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능이 더 우수하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 차들이 당연히 옵션을 많이 넣으면, 뭐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 특히 국산차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옵션질이라고 하죠. 옵션을 많이 넣으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운전할 때, 막상 운전을 할 때, 운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상 운전을 할 때 주로 쓰는 기능은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반절주행, 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반절주행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시내주행 때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고 부르죠. 아우디하고 폭스바겐은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하고는 달라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 간격을 유지를 해주면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주라면, 트래픽 잼 어시스트는 이제 속도가 60km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고속도로에서 알아서 출발하고 알아서 멈춰주는, 그리고 멈췄을 때도 제가 알기로 3초, 5초,
안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알아서 출발까지 해주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앞차를 따라가 주는 거죠. 앞차가 따라가는 레인 어시스트랑은 다릅니다. 앞차가 따라가는 그 경로를 그대로 앞에 있는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기능,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그 기능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사실 특히 이제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도 사실은 저도 별로 개인적으로 필요는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유용하다. 또 가장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차의 옵션 기능 중에 하나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절 주행 중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랑 가장 유용한 거는 이제 프리센스, 아우디 프리센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먼저 경고음이 한번 울립니다. 경고음이 울림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만약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알아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아파트 내에서 제가 서서히 서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는 속도를 보면 앞에 이제 지나가시는 분이 충분히 지나가고 남긴 해요. 그런데 앞에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고를 울렸는데, 제가 브레이크 안 밟으니까 알아서 그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 갑자기 골목에서 누가 튀어나오거나 했을 때 확실하게 더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만 있어도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사실 나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차에서 음악 듣는 거, 그다음 내비게이션도 사실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T맵을 연동하면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차가 갖고 있는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어떤 달렸을 때의 느낌이 나랑 잘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가족이 좀 많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저같이 아직 2명이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트렁크도 차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캠핑을 이제 가봤는데,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 안쪽까지 깊숙이, 이제 일반 승용차랑은 다르게 뒤쪽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큰 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차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승차감 하는데 하차감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하차감이 바로 이제 차를 내렸을 때의 기분, 타고 내릴 때의 기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차를 고를 때 옵션들을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쓰는 기능들이 초반에 몇 개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쓰는데, 차를 뭐 1, 2년 탈 것 아니고 보통 5년 가까이 탄다고 했을 때 실제로 쓰는 기능들은 몇 가지 없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를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고 어떤 차의 내구성도 중요하겠지만, 저도 이 차를 이제 계속 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폭스바겐이든 아우디든 뭐 BMW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리비들 다들 걱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고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폭스바겐 CC 차량을 5년을 가까이 탔는데, 실제로 제가 제 돈 주고 차를 수리를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차에 이상이 있어서 보증기간에 수리를 하더라도, 특히 뭐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수리한 건 아니고 어떤 잡소리나 이런 거 한두 개 잡는 정도지, 그거 말고는 차에 이상이 있어서 누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차를 큰 비용을 들여서 고친 적은 없고, 보통 이제 5년 주기로 많이 수입차들은 타죠. 한 7만 킬로 정도? 7만에서 10만 정도 이제 타는데,
그 정도 탈 때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뽑기의 온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화면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이 패들 시프트, 또 지금 요거는 제가 연장 킷을 사서 붙인 건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이 차는 아우디가 자랑하는 콰트로 차량입니다. 4륜구동이죠. BMW는 엑스드라이브, 벤츠는 포매틱, 그리고 폭스바겐은 포모션, 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아우디는 콰트로. 콰트로는 역시 확실히 눈길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를 잘 잡아주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아주 세게는 아니더라도 급정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차가 앞으로 쏠린다는 느낌보다는 네 바퀴가 모두 다 동시에 차를 잡아줘서 안정적으로 멈추는 느낌. 그러니까 비슷하게 전륜구동 차량에서 비슷한 속도로 멈춰봤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느낌보다는 4륜구동이 잡아주는 이 네 바퀴에서 잡아주는 브레이크는 확실하게 안정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가 앞바퀴는 2P, 뒷바퀴는 1P로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훌륭하고, 토크가 물론 일반 독일 3사의 기본 세팅이죠. 디젤 기본 세팅, 180마력에 40토크. 그 40토크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하지만 그거를 252마력이라는 힘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차의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서 실제로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히 더 있다. 물론 벤츠나 BMW의 뭐 C클래스나 3시리즈보다 운동 재미가 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과격한 핸들링이나 과격한 브레이킹을 할 일은 없거든요. 일반 공도에서, 이런 자동차 도로에서 재미있는 운전을 할 정도에는 충분한 어떤 성능이고, 그거에 디자인을 얹으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승차감은 제가 볼보 S60 뭐 3시리즈를 다 타봤지만 확실하게 같은 급의 차량 중에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승차감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적절하게 서스펜션이 적절하게 딱딱하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물론 이제 타이어 때문에 노면에 어떤 잔진동이나 어떤 요철은 느껴지지만, 그거는 타이어를 이제 다른 종류로 바꿨을 때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이 차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서스펜션이나 이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디젤을 타다가 지금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 정숙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나갈 때 시내에서 주행해서 했을 때 부드러움은 확실히 손에 꼽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자, 오늘은 제가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잠시 뒤에 실내 실외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제대로 달려보는 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추가로 고속도로에서 고속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실내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